KBS 7시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은 7시 29분입니다. 이달 말이면 벌써 동해안 여름 해수욕장이 폐장을 하게 됩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코로나19 엔데믹 선언 이후에 처음 맞는 여름이기 때문에 아마 강원도 입장에서는 관광 산업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컸는데 지금까지의 성적표는 어떤지 긴급 점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지대학교 교양학부 전영철 교수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올해도 사실 성수기 동안에 초반에 날씨가 좀 안 좋았습니다. 주말마다 비가 계속 내리기도 했고요. 여러 가지 좀 악조건이 있었는데 그래도 폐장일이 좀 아직 남아 있지만 지금까지의 상황은 어떤가 좀 궁금합니다. 어떨까요? 강원도 6개 시군이 동해안을 따라서 해수욕장이 무려 86개가 됩니다. 그래서 7월 1일 날 경포대 해수욕장의 개장을 제일 먼저 했고요. 그다음에 폐장은 속초해수욕장이 8월 27일까지 갑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7월 10일경에 내렸던 폭우 영향을 전반적으로 줬고요. 네. 하지만 7월 29일, 30일 초성수기 때는 무려 100만 명이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은 8월 5일에도 58만 명이 찾았고요. 그래서 이때까지 누적 관광객 수가 무려 444만 명이었습니다. 이는 2022년에 410만 명 대비 8.3% 증가를 했는데요. 하지만 지난 주말 태풍 6호 영향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이제 7월, 8월 폭염에 영향을 줬었는데 이 네. 태풍이 절대적인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근데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에 대한 그런 국민적인 반감 이런 거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고무적이었는데 이 태풍의 영향 그리고 이게 8월 광복절 연휴 진검다리 연휴에도 영향을 줬거든요. 그래서 이런 영향을 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원도도 전반적인 관광 트렌드에 대응을 해서 강릉 같은 경우는 안목과 남항진에 반려견 전용 풀장을 만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동해에서는 망상해수욕장에 서핑 비치와 어린이 물놀이장을 만들었고요. 속초에서는 제로 웨이스트, 즉 쓰레기가 없는 해수욕장 이런 운동을 했었고요. 삼척에서도 역시 백사장의 어린이 놀이터 그리고 고성에서는 봉수대 해수욕장에 레저 스포츠 페스티벌을 개최를 했거든요. 그리고 네. 양양도 마찬가지로 비치마켓과 그리고 멍비치 뭐 이런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국내 여행업계도 준비를 많이 했지만 그래도 코로나19 동안 억눌려 있던 해외 여행 수요가 너무 폭발적으로 증가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저도 깜짝 놀랐는데 일단 항공이 정상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비싼 항공료를 내야 되고요. 상대적으로 일본과 동남아에는 저비용 항공사가 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그 기록을 보면 상반기 동안에 1,000만 명의 외래 관광객이 찾았는데 무려 300만 명이 한국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네. 연말까지 가게 되면 약 600만 명 그리고 일본의 외래 관광객 수는 2천만 명에 육박을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보다 굉장히 빠르게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10명 중에 3명이 한국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는 한국 사람 와봤자 이게 별 영향이 없다. 그래서 실제로 일본 국제관광기구의 통계를 봤더니 외래 관광객이 와서 쓴 돈은 20만 원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주도 가면 뭐 한 사람이 가도 3, 40만 원 기분이지 않습니까? 네. 그만큼 물가에 대한 경쟁력, 그래서 숙박이나 식음료, 그리고 이제 2030 여성이나 중년 여성들이 일본을 그렇게 좋아하는 이유는 디테일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섬세한 그런 감각적인 서비스 그리고 세심한 서비스 이게 영향을 줬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깜짝 놀란 게 기존의 리조트 문화가 변화하고 있더라. 그래서 강원도 같은 경우는 이런 리조트 문화의 변화가 좀 필요하고요. 심지어는 동물원으로 유명한 아사히가와의 홋카이도 같은 경우는 도심에서 이런 리조트 문화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클럽 메데나 가면 볼 수 있는 지오 제도를 레인저스라에서 문학 투어, 식음료 투어, 그리고 동물원 투어까지 이렇게 손님을 모시고 다니면서 컨텐츠를 리조트가 직접 공급하는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었는데 우리도 이런 컨텐츠의 경쟁력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 유행을 이 국내 여행 산업이 따라가지 못한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나름대로 노력을 했지만 상대적으로 그동안 해외에 가고 싶은 욕구 뭐 이런 것들이 상승작용을 했다고 보고요. 그만큼 우리의 관광도 좀 섬세하게 가야 되겠다. 그래서 네. 뭐 매뉴얼 작업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예. 우리가 코로나 때 그 어려움 속에서도 많은 노력을 했지만 더 한층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최근에 강릉에서는 여러 가지 뭐 테마 해변도 내놓고 여러 가지 그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그런 것들 다양한 시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더 필요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강릉 같은 경우는 일단 비가 오더라도 피할 수 있는 아르테미듐이나 이런 실내 놀이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확충해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예.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역시 숙박 관광도 좀 필요하기 때문에 요즘 야간 관광 테마를 많이 만들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게 효과가 있을까요? 네, 야간 관광은 우리 강원도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외국 같은 경우도요, 60% 이상이 소비가 야간에 발생을 합니다. 주간보다도요. 경제 활동은 주간에 많이 이루어지지만 실질적인 지출 행위는 밤에 이루어진다. 이런 측면에서 유수의 뉴욕이나 암스테르담 같은 경우도 야간 컨텐츠를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우리가 이런 야간의 전시나 공연 그리고 그 지역만의 생활 문화를 공급하는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예, 아직 성수기는 조금 남아 있는데 지나고 나서 우리가 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연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